네,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내년 주식시장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이경민 투자전략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시간 정말 빠르죠? 네, 벌써 1년이 다 갔네요. 1년이 가고 올해 마지막 거래입니다. 네. 올해 증시 좀 되짚어볼까요? 일단은 미국 증시는 소비 모멘텀에 의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이어왔는데 신흥국 증시는 공급망 병목 현상이라는 부분들에 따라 굉장히 눌려 있었고요. 네. 이 안에서도 코스피는 반도체 업황 사이클에 의해서 좀 더 부진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2월 달에 반등을 하긴 했지만 그 반등 탄력도 반도체 업종이 좀 쏠리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글로벌 증시 대비, 그러니까 2020년 글로벌 최상위권의 수익률을 기록했던 코스피가 2021년에는 하위권에 머무르게 되는 좀 상황이 역전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공급망 병목 현상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이 공급망 병목 현상이 굉장히 큰 영향을 줬지 않습니까? 네. 근데 뭐 증시 전문가들은 좀 완화될 것 같다는 전망을 많이 하셨는데 네. 앞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병목 현상이 연말까지는 좀 풀리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신증권에서는 내년 1분기까지는 계속적으로 좀 병목 현상이 시장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1분기를 지나면서 완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하반기를 들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좀 더 가시적인 변화, 좀 긍정적인 변화들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고용 부분들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요. 고용 개선을 위해서는 코로나19 상황이 좀 진정돼야 됩니다. 아마도 내년 1분기가 되면은 지나면서는 좀 날이 풀린다는 점, 그리고 오미크론을 반영한 업그레이드된 백신이 늦어도 2월 말 3월 초에는 접종을 받을 수 있다는 점들이 코로나19 상황들을 좀 진정되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많이들 잊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병목 현상이 굉장히 이슈가 되었을 때는 중국 전력난이 있었습니다. 중국 쪽에서 전력난, 제조업 가동률이 떨어진다라는 부분들이 글로벌 전체적인 밸류체인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줬었는데 아마도 2월 동계올림픽 이후에는 좀 성장 쪽에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시장의 흐름들을 조금 더 개선되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쪽은 고용, 중국 쪽은 제조업 경기 회복 이 두 가지 포인트를 놓고 보고 있는데 아마도 1분기를 지나면서 점차 완화되고 하반기에는 좀 더 가시적인 완화 시그널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글로벌 공급 병목 현상은 1분기가 좀 지나야 네. 하반기 되면서 좀 풀 것이다. 네.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고요. 현재 지금 기업 실적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 같습니다. 네. 앞으로 실적을 어떨 것으로 보시는지,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의 기준은 반도체 전망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은 반도체 업종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네. 사이클 턴어라운드 시기에 대한 부분들이 좀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행스러운 모습이고 내년 하반기에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변화인데요. 그동안의 컨센서스 전망치는 2023년이 돼야지 반도체 가격이 상승 반전한다는 전망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2022년 4분기, 2022년 하반기 중에 가능하다라는 전망이 들어오면서 이익에 대한 눈높이도 조금씩 좋아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기대와 현실, 그러니까 기대감이 좀 높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실적 전망치 흐름들을 보면은 2022년 전망치는 반도체가 버텨주다 보니까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있는데 4분기 실적 전망은 좀 빠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봤을 때 4분기 실적 시즌 동안에는 좀 불안한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다. 그리고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는 업황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들이 앞당겨지고 빨라지고 강해지고 있다는 것은 맞지만 최근 급반등한 데 따른 되돌림 과정은 좀 불가피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2021년 4분기 실적 말씀드리면 1월, 2월 달 발표되는 실적들은 예상보다 좀 부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후 2022년 실적 전망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좀 지켜보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낮아지는 만큼 시장에 대한 변동성도 좀 커질 가능성은 열어놓고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일단 4분기 실적은 좀 부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실적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내년에 이제 전반적인 증시 전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멀지 않게 1월 효과는 어떨 것 같습니까? 일단은 내년 증시 전망에 있어서 1월 효과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네. 1월 효과에 대한 기대감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12개월 중에 가장 수익률이 좋았던 달은 1월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네. 상승 확률적인 측면에서도 50%를 좀 넘는 수준이었지, 계절적으로, 수급같이 계절적으로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시점은 아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12월 달에 증시가 좋았을 때 1월 효과의 힘은 좀 더 약했던 그림인데요.
오히려 저는 1월, 2월 좀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 전망을 전약 후강 패턴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경기, 기업 이익, 뭐 나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를 보여주게 된다면 눈높이 조정 과정은 좀 불가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과정에서 수급 부담이 좀 커질 수 있습니다. 12월 달에 외국인 기관 대량 매수가 유입되었습니다. 특히 기관 쪽은 프로그램 매수가 많이 유입되었는데요. 금융투자 쪽에서 유입된 규모만 따진다면 5조 5천억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수급적으로 좀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대형 IPO들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들 또한 수급의 교란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업과 펀더멘탈 변수에 있어서는 눈높이 조정 과정을 거치는 가운데 실적 불안, 수급 부담이 아마 시장 변동성을 좀 자극할 수 있다는 점들은 좀 경계해서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과정을 거친 뒤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병목 현상이 완화되는 시그널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반도체 업종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더 앞당겨지면서 시장은 좀 상승반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올해 6월 이후 거의 10개월 정도 조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본다면 아마도 중기 조정을 거친 뒤에 새로운 상승 추세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2022년 2분기부터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략적으로는 2022년 1분기 중에 있을 조정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3천선 이상에서는 좀 비중을 좀 줄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일단 2022년도는 전약 후강 네. 이렇게 예상을 하고 계시는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투자 전략과 주목할 만한 업종들을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일단은 3천선 이상에서는 단기적으로 좀 비중을 줄이자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시장이 안 좋다라기보다는 1분기에 나타날 수 있는 가격 조정 가능성을 열어놓고 1분기에 비중 확대를 기회를 잡고자 좀 현금 보유 비중을 늘리고 좀 여유 자금을 만들어 놓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때 잘 잡으신다면 2022년, 2023년 높은 수익률을 거두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1월에는 뭐 단기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1월에는 중소형주와 내수주, 뭐 코로나 뭐 상황이 심각하다라고는 하지만 한국은 좀 빠르게 코로나19 상황이 좀 진정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이동성 지수, 그러니까 소비 활동들이 크게 위축되지 않았던 점들을 생각해 본다면 코로나19 상황만 조금 진정되게 되는 경우 국내 소비주들이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매년 반복되었던 패턴입니다. 1월 달에는 코스닥과 중소형주가 코스피보다 상대적으로 강했다는 점에 있어서 내수 소비주 중심으로 중소형주 대응 전략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뒤에 앞서 말씀드렸던 1분기 중에 공략 포인트는 병목 현상 완화로 인한 시장 흐름들이 어떻게 가는지 대표적으로 반도체와 자동차가 가장 주목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 모멘텀이 좀 더 좋아지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이 들어오고 반도체 사이클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뭐 당연히 반도체 업종 좋겠죠. 그리고 자동차 2차 전지 2022년에는 유럽 쪽의 자동차 수요가 굉장히 강합니다. 현재 전망치로는 22%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전기차 수요가 강해진다는 점들에 있어서 자동차 기업과 2차 전지 기업들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하반기에는 금리 인상 사이클 진입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금리 인상을 극복할 수 있는, 넘어설 수 있는 성장 동력을 가진 인터넷, 구조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인터넷 업종도 주목하고 있는데요. 기존 사업들은 10%에서 20% 고성장을 이어가는 가운데 메타버스라든지 웹툰과 같이 신규 성장 사업들이 굉장히 고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내년 1분기 저점권에서는 반도체, 자동차, 인터넷, 2차 전지 업종을 한번 공략 포인트로 놓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분기에 반도체, 자동차 업종 위주로 비중을 확대하면은 하반기에 좋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전략을 말씀해 주셨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내년에 주목해야 할 이슈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뭐 금리 인상 사이클도 많이 중요하고 여러 가지 네. 중요한데 환율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22의 흐름들을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통화 정책은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본다면 22가 어떤 흐름을 보일지 통화 정책 정상화 흐름들을 어떻게 가져갈지가 좀 중요한 포인트. 달러 인덱스 흐름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선거 이벤트들이 있긴 하지만 그보다는 병목 현상이 언제 완화되는지 그 완화 시그널을 확인할 수 있을지를 계속적으로 팔로우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은 좀 체크해 보신다면 펀더멘탈 성장에 대한 모멘텀들을 좀 확인하면서 좀 대응을 수월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 움직임 면밀하게 좀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